야 변호사님, 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던데 국정원이 야당의 중진 의원의 전 보좌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 이 보좌관이 북한 관련 민감한 자료를 유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보도를 안 했는데 지금 알아보고 또 알려진 것으로는 야당의 중진 의원은 30의원이 지금 국방위에 있고 30의원의 전 보좌관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3월부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보좌관은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전 보좌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국방위 특히 이 군사 관련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이 됐다면 그게 무슨 어디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저쪽으로 해서 필요한데 줬겠죠. 북한으로 넘어갔던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요. 좀 불구스러움한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내 경제 문제 이런 거에 기밀 그것도 유출도 문제지만은 이런 군사 기밀은 거의 국가 안위를 갖다가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중진 의원에 보좌관이 이렇게 개입돼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우리나라 그 안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그대로 현실을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담당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나는 몰랐다 그래요. 참. 그런데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보좌관을 채용하면 그 보좌관이 국방위 소속 의원의 어떤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2급 비밀 취급인가가 그러니까 취급인가까지. 있어야 사실 공무원들이 뭐 1급보다는 뭐하지만 2급만 해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정보들입니다. 거기 보면 미사일 정보. 대북 미사일 이런 시스템 거. 자료 내라고 쳤고 북한이 얼마나 좋아할 정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정보를 취급하는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가 양력을 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원조회를. 근데 이 보좌관이 보면은 그 전력 고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민주노동당에도 있었고, 민노당에도 있었고, 그다음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그 NK 투데이라고 또 자주시보, NK가 이제 노스코리아 아닙니까? 친북 성향 그 매체의 기자를 한 사람이고 아까 총학생회장이고 민노당 출신이다. 이 사람 그 사람의 남편입니다. 아, 남편요? 이분은 이름이 김혜민 씨라고 여성입니다. 여성 보좌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 NK 투데이에다가 많은 그런 기사와 칼럼을 썼고 또 자주시보라고 거기에도 또 좀 거기도 또 친북 성향인 모양이에요. 그 글 쓴 게 논조가 전 북한의 입장에서 썼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뭐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어디까지 또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행보 속내는 해가지고 김정은 그 칭송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마 이 국민주권연대라고 좀 친북 성향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백두칭송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랬어요. 김정은이 뭐 우리나라에 온다 해갖고 한참 신드롬이 있었고 미국 저 주미 대사관 앞에서 뭐 행사도 벌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 칭송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서른 의원 이야기해도 되죠. 그분이 이걸 모르고 채용했다는 건 이거는 그럼 서른 의원 뭐 가지고 채용하는지 기준이 본인이 국방위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국가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 보좌관 채용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죠. 그래야죠. 그런데 그걸 나는 몰랐다고 지금 그냥 뭐 한마디로 자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북한 측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저는 민노총이라든가 지난번에 민노총에 조직국장 석건호 전부 다 그 국정원 뭐 조사받아 그다음 정교조 뭐 이런 하여튼 관계자들이 아주 많이 압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 북한이 전에도- 만일 그걸 안 한다면은 네. 이렇게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그걸 안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휴민트라 그럽니까? 네. 이용해서 많이 북한 정보를, 사실 북한에 관한 정보는 미국보다도 미국은 위성으로 전부 다 이제 하지만 우리는 그 휴민트를 이용한 북한 정보는 미국이 우리한테 오히려 의지할 정도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 황장엽 씨 아시죠? 예. 네, 돌아가셨죠, 아마. 예, 돌아가시죠. 황장엽 씨가 97년에 그랬어요. 남한의 고정 간첩이 5만 명이다. 예. 그다음 뭐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나 2만 명이다 그러는 것도 있지만 뭐 그 숫자야 뭐 정확한 게 아니고 이 남한에 지금 북한 측의 어떤 동조하거나 하여튼 어떤 간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침투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방위 의원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 우리 이거 외국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72년에 예. 독일 총리 브란테 총리라고 브란트 총리죠. 아주 존경받는 총리입니다. 예. 그분의 그 비서가 있죠. 동독 장교예요, 장교. 장교가 이름이 귄터 기욤이라고 예. 아주 유명한 그 부인까지도 간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74년에 재판을 받아 징역 1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1급 기밀엔 아예 접근도 못한 사람인데 이 정도로 서독에도 동독하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게 분단돼 있을 때 동독 간첩이 총리실까지도 침투해 있을 정도로 이 간첩들이 어떤 서독의 기밀 많이 빼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들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벌어진 거예요, 이게. 네. 사실은 그 서른 의원이 뭐 국방위원을 언제부터 했는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래됐을 겁니다. 그 어쨌든 지금 이 보좌관은요? 2020년부터 국방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문재인 벌써 정권 시절 아닙니까? 3년이 됐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3년간 지금 거기 보좌관을 네.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정보들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그 비공개 특별 취급 정보라고 SI 그 예. 감청 정보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하고 그 요구했지 않습니까? 또 대북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반미 친북 성향 그런 질의서를 상임이라든가 국감 때 자꾸 만들어서 자기들 보좌관 사이에서도 저 이상하다. 한총련 스타일이다. 한총련. 네. 그렇게 얘기가 나돌 정도의 그런 친북 성향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의원이 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아유, 그리고 당연히 알겠죠. 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뭐 1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급 비밀 취급 인가가 있기 때문에 또 서른 의원은 이 다선 의원 아닙니까? 지금 4선인가 5선 의원이고 그러니까 중진 중에 거기다가 중진인데.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이낙연계의 좌장 역할을 네. 하고 있고 국방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계속 국방이 있습니다만 아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방부는 거기에 아주 꼼짝 그렇죠. 못하죠. 그래 보좌관이 우리 의원님 필요하다 해갖고 자료 가져왔는데 서른 의원은 그 상당수 나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료들을 서른 의원을 핑계대고 확보해갖고 대면 보고도 받고 뭐 서류로도 전달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로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로 빼돌렸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 서른 의원이 이번에 난 모른다 이렇게 해명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서른 의원조차도 지금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른 의원이 관계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서른 의원이 이번에 확실히 자기 입장을 해명하고 어떤 뭐 국방위원장을 사퇴해야죠. 이 정도면은. 왜냐하면은 이러면서도 계속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 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아까 김남국 의원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고 또 정상적인 국가 체제 하에서 이런 정도면 있죠. 본인이 국방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땅하지요. 예. 사실은 지난해에도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이 북한에 지령을 받아갖고 암호문을 보냈다 그런 보도가 네, 나왔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 보좌관 그 사람도 바로 사퇴했죠. 이 보안당국의 수사가 되니까. 예, 예. 그래놓고도 윤미향 의원은 그때 뭐 취재를 거부한다 이렇게 하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뭐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의원 보좌관들 출신들을 특히 야당을 보면은
뭐 좀 진보 좌파 그렇죠. 이념 서클이라든가 또 총학생회장이라든가 총학생회 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출신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그 보좌관 비서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의원들도 예, 발뺌만 무슨 사건 나면 우리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 보좌관 중에 혹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저지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죠. 그래 이번 기회로 특히 국방위원 당연하고 예. 이 보좌관들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경력, 이력 조사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방위원 아니더라도 또 그리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바뀌어가지고 갈수 상임이 있죠. 바뀌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그 보좌관을 갖다 사퇴시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경제위원회 뭐 이런 거라도 사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반도체라든가 네. 그 충분히 그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충분히 알죠. 중국에 흘러가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에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경력 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이번에 해야지. 이러다가 우리 산업 스파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진짜 안보 스파이까지 그 안보까지 침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 전반적인 조사 그 국정원이 아마 개입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좌관도 뭐 당연합니다만은 혹시 또 금배지를 차고 있는 분들 중에도 뭐 이석기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석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없으란 법이 그러니까요. 어디가 있습니까? 특히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만 해도 의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좀 저런 사람이 뭐 다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친북 좌파 성향을 보였던 반미, 반일 그런 운동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간첩은 특히 안 문재인 정권 때는 예. 남북 간에 그런 교류하고 그런 것을 아주 권장하던 때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본인이 뭐 의식을 못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안보 당국에서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국정원이 진짜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정말 서른 의원 하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인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목소리도 큰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거의 보좌관이 비서관도 아니고 보좌관은 2명 아닙니까? 사급 보좌관. 네. 그런 사람들이 3년이나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빼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 그게 뭐 지금 뭐 북한으로 갔다는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국정원이 이야기한 바는 없으니까. 근데 그 그건 사람들이 큰 문제죠. 그 북한으로 안 보내고 하면 왜 필요하죠 그 정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대로 예. 국보법 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렇죠. 게. 국가보안법이죠. 예. 그게 바로 이 북한과 연계가 있을 때 국보법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지금 내사를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